당신의 사업은 무사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사프렌즈 권경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배익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환 사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1인 기업이신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도 법무사 사무실을 지금 개인 사업자 형태로 유지하고 있고, 창업 초기에는 제 생각에는 법인보다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래도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개인과는 별도의 사업 주체다 보니까 자금을 인출할 때 개인 사업자보다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어요. 급여나 배당, 퇴직금처럼 적법한 세무 처리를 하지 않고 인출하면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법인에서 적법한 증빙 없이 비용을 지출하면 법인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로 하고, 향후 투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혹은 사업 분야를 여러 가지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도소매업을 하시는데 매출이 한 70억이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개인 사업자를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매출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전환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제 고객분 중에는 금속 제품 제조업을 하시는데 매출이 200억을 넘기시고요. 순이익도 20억이 넘어가시는데도 계속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1000명이 넘고 매출이 1조 2천억이 넘는 우리나라 1등 로펌이 김현장이지 않습니까? 이 김현장 같은 경우에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입니다. 개인 사업자죠. 매출이 크고 세금도 많이 내지만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자는 내 통장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특성상 리베이트성 경비가 좀 필요한 업종, 그런 경우에는 법인보다도 쉽게 개인 사업자로서 처리하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처리해야 되지만 이제 직원의 사정상 인건비 처리가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또 개인 사업자가 조금 더 자금 인출에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출이 크더라도 이익이 적은 개인 사업자는 세금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돈을 벌어서 재투자하기보다는 올해 다 내 주머니로 가져오셔야 되는 그런 대표님이라면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괜히 법인세도 내고 법인 돈을 개인하는 과정에서 또 세금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래도 대부분 사업자들이 매출이 커지고 이제 수익이 늘어나다 보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법인 전환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커지면서 종합소득세랑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인 전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확실히 세율은 낮긴 하고요. 사회적 인식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대외적 이미지나 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또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아가는 급여가 또 경비 처리가 되고 퇴직금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도 보통 근로자보다는 2배 이상으로 설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주에 또 가족이 있다면 배당도 가족들에게 분산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 주식을 통해서 부를 이전하거나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측면에서도 비슷한 매출이라면 개인보다 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확률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법인을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가 최적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고객분들이 상담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매출 크기랑 순이익 크기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먼저 매출 기준의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업종별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매출의 기준을 넘기기 전에 법인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시면 좀 더 까다롭게 신고해야 되고요. 또 과세관청의 집중관리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되기 전보다는 좀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업종 매출의 기준은 화면을 통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서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법인 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꼭 담당 세무사님이랑 상의하셔서 미리 법인 전환을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익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매출액은 큰데 이익이 높지 않으면 사실은 세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괜히 법인 전환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세율 구간은 35% 세율 구간에 돌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2억 이하까지는 9%의 세금 부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세율만 놓고 보면 4배의 차이가 나시거든요. 2023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개정된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건보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니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초창기에 급여를 좀 높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 소액으로 급여를 책정하시면 건강보험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랑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급여를 책정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의 생활 수준이나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급여는 책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담당 세무사님과 어느 정도 급여가 필요한지 꼭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궁금증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프렌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